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지. 우리도 한번 좀 다뤄보긴 했었던 건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데 이거 2016년도라서 이것도 같이 요 기업살인법에 그것도 배경이 되는 사고입니다. 김군 사고 우리 아시죠? 이게 동영상을 좀 볼까요? 119 구급대원들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을 들것에 옮겨 이송합니다.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20살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숨진 김 씨는 이 스크린도어 문을 열고 5분 넘게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서울 메트로나 구의역 관계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김 씨가 스크린도어 작업 전 전산 운영실 등에 통보하고 2인 1조로 수리 작업을 해야 하는 등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전자운영실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관제에서는 이 작업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요 동영상에서 보시면 애가 이 스크린도 정비 작업을 하다가 죽었는데 책임을 죽은 애한테 돌리는 거예요. 걔 책임이다. 걔가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서 하다가 죽었고 자기네들은 알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스크린도어 방송에 사고로 나와서 숨진 이렇게 19살 얘기합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어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지시를 따르다 숨졌는데 서울 메트로 측이 사고 원인을 오히려 떠넘기고 있다며 오열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하철역을 어머니가 찾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연 어머니. 20년을 키워놓느라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도 그 쫓아간 모습이 저희 아들 아니에요. 아들의 생일이던 사고 다음 날 아들의 가방을 열어본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갈색 가방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왜 거기를 사봤습니까? 여러 가지 공고들하고 숟가락이 섞여 있어요. 어머니는 밥도 굶어가며 지시를 따르다 아들이 숨졌는데 서울 메트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오열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일하다가 죽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죽었는데 책임을 넘긴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죠. 사회에서 이제 이 하소연에 대한 반향이 일어나고요. 5월 28일이라서 지지난주가 이게 6주기였었죠. 이 친구가. 그 6주기 때도 똑같이 이렇게 구의역에 시민들이 헌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에서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뒤늦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책으로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직영화하고 메트로 퇴직자들의 특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명규 기자입니다. 구의역 사고가 난 지 열흘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김군과 유족,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직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외주 용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것을 자회사 또는 직영으로 전환해 내겠다는 게 저희들의 큰 방침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됐던 메트로 퇴직자들의 전직과 특혜 등 이른바 매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이 사고의 요약을 좀 해보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스크린도어를 이제 정비하는, 스크린도어가 우리 이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옛날에 보면 이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는 저 승강장 안으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뭐 휠체어 타고 가 있거나 이 어린 애들 이렇게 유모차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하죠. 뭐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전체역에 아마 제가 알기로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고장이 나면은 불편하잖아요. 내리는 사람도 못 내리고, 그 잘못하면은 한 정거장 놓쳐야 되고, 사람 많을 때는 자기가 내리려고 문 앞에 섰는데 앞에 스크린도어가 안 열리면은 내리질 못하잖아요. 사람이 없을 땐 옆문으로 내리면 되지만 사람이 많을 땐 옆문으로도 못 내리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크린도어가 이제 고장이 나면 바로 보수를 해야죠. 바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은 사실은 이 서울의 지하철을 담당하고, 이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메트로 입장에서 봐서는 이 일은 상시 업무예요. 어떻게 하다 있는 업무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업무거든. 매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거를 자기네 내부에다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질 않고, 이 업무를 외주를 줬다. 자기네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외주를 줬다. 왜 줬느냐, 이런 거죠. 왜 외주를 줬느냐, 이건데, 니네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외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부에다 두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또 경제적이고, 얘네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일을 오히려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래서 나온 용어가 위험을 외주화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위험한 업무니까 자기네 내부에다 직접 안 두고, 왜 내부에다 직접 두면은 뭐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거 공기업 평가 같은 거 할 때 사고 나면은 점수도 마이너스 되고 뭐 이래요. 점수가 떨어지면은 인센티브도 좀 받기 어렵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그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준다. 그 하청을 준다. 외부에다 준다. 그 위험을 외주화시킨다라는 거고,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죽음을 외주화한다, 이런 소리를 써요. 그리고 돈 이렇게 해서 외주 줄 것으로 안전비용을 다 주지도 않고 단가도 후려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를 못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하청 문제, 원청 하청의 문제까지 같이 엮이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청을 줘놓고서 사고가 났는데 자기네들 책임은 없다, 주군의 책임이다, 하청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애한테 책임을 갖다 미루니까 그 어머니가 나와서 하소연을 하고, 그게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이제 직접 한 9일 만인가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직고용을 하겠다, 자회사에다가 두겠다라는 게 그 비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외주화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외주화하지 않고 자회사라든지 메트로 밑에 자회사라든지 어떻게든지 직접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공기업의 정원은 또 행안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는 것도 쉽지도 않죠. 어쨌든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018년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김영균 씨 이제 사고가 나는데, 태안화력발전소, 이쪽에 공기업이죠. 이것도 우리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인데, 여기에 한국발전이라고 하청을
맡은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업무니까 이거 매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것도 하청을 준 거예요. 하청을 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걸 점검을 혼자 하다가 이 벨트에 끼어서 좀 목이 달아났어요. 목이 잘렸는데 그 죽은 거를 발견을 하고서도 한 4시간 지나서 발견하고 또 4시간 동안 방치까지 해요. 여기서 이제 위험의 외주와 이런 또 비정규직이 이슈화가 되고 이 어머니가 이제 김미숙 씨라고 이분이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갖다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용균 재단 뭐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하는데 이 소송에서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무죄가 돼요. 이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무죄가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은 기업에서 아까는 시민들을 죽여놓고 이제 시민들이 많이 죽는 참사가 생겼는데 그 기업이 벌금형 받고 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산업 현장에서 지금 그 하청을 준 그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죽었는데 그 대표가 무죄를 받아요.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하청의 일이지 내 원청 입장에서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부분, 위험의 외주화 부분 이게 문제가 돼서 김용균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는데 말이 이제 김용균법으로 붙었는데 실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을 했어요. 20년 만에.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을 하고 하청을 일부 제한을 하고 위험한 업무는 하청을 못 주게 또 주려면 장관의 승인을 갖다 받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까지 보호를 해라 이렇게 하고 처벌도 이제 똑같은 사고가 2번 일어나면은 가중 처벌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하죠. 지금 이 근로자들이 급박한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확화하는 법이 2018년도에 통과를 합니다. 김용균법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조선우드라는 데서 또 직원이 또 이제 죽는데 파쇄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요. 여기도 2인 1조 규정을 이제 준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나 앞에 우리 김군이나 여기 이 김재순 씨 사고인데요. 이 사고나 전부 다 회사는 책임을 죽은 사람한테 미뤄요. 근데 책임 아니다. 걔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근데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미룬 게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되죠. 근데 이때 나온 얘기가 이제 노동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도 이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대표가 벌금형 정도만 받았다. 처벌을 안 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또 이 김재수 씨 부친이 이 사고들, 잇따른 사고들에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대표들이 기업이 처벌을 안 받으니까 안전에 투자를 안 하고 당연히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지도 않고 위험한 상태로 근로자들을 방치를 하고 그래서 사고가 자꾸 반복된다. 돈만 따지지 안전은 따지질 않는다. 그래서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까 얘기했던 기업살인법 그걸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5월 달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본부가 민노총, 김용균 재단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추진본부가 발족이 됩니다. 2020년 5월 달에